호사가들 사이에는 50억 무죄는 이재명 무죄를 위한 밑밥 깔기라는 소리도 있지만 이는 시대를 앞서간 재판부의 안목을 모욕하는 언사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되며 억울한 정치 지도자를 막으려는 사법부의 고뇌를 외면할 것인가. 민주당은 자중자애한다. 기념비적인 50억 무죄 판결, 기념비적인 50억 무죄 판결. 제가 3일 전에도 말씀드렸죠. 곽상도의 50억 무죄 판결 도대체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50억 클럽의 멤버들 다 이 기라성 같은 법조계의 거물들이죠. 네. 뭐 최재경 또 뭡니까 이 김수남 또 곽상도도 마찬가지고요. 또 무슨 특검 박영수 특검 권순일 다 법조계에 한 자리씩 했던 사람들이 50억 클럽. 이 사람들이 물론 뭐 어느 클럽에 가가지고 한꺼번에 모이고 하는 그런 클럽은 아닙니다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50억씩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설정을 했기 때문에 50억 클럽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떡하니 곽상도 제1번 타자 곽상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났으니 그 나머지 50억 클럽 사람은 얼마나 지금 아주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까지 칼날이 넘어오진 않겠구나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 뒤에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이게 저게 그 무죄면은 나한테도 저걸 그런 돈 수수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함직하죠. 아무튼 이 판결의 후폭풍이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저는 뭐 지금까지도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시죠. 치열한 법리, 논리,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가장 우리가 원초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그 친구 아버지가 곽상도가 아니래도 50억을 줬을까요? 4년 8개월인가 5년 이 채 넘지가 않는 근무기간도 그렇고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4천만 원짜리 대리 5년 근무를 한 대리가 퇴직을 하면은 대개 2천만 원 많아야 3천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주는 것이 대한민국 어느 중소기업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이 3천만 원 나왔다 하면은 내 연봉에 그래도 거의 상당 부분 근접하는 거를 받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좋아할 듯한 3천만 원을 책정을 해도 그게 싫지가 않은 금액인데 거기에 동그라미가 2배, 2개가 더 붙는 50억을 전했다. 아버지가 곽상도가 아니래도 걔 이름이 아마 병채죠. 곽병채. 아버지가 곽상도가 아니고 그 곽상도가 그 당의 부동산 대책 특위위원이 아니래도 50억이 건네졌을까요? 이거는 뭐 가장 상식선에서 판결을 해도 이거는 무언가 주고받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50억이 책정이 되고 실제로 50억이 송금이 된 것이죠. 물론 뭐 이것저것 세금 빼면은 30억 정도 실제로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입을 뒤집어쓰고 웃고 있겠네요. 우리 최주현님, 와이유님 들어오셨네요. 곽상도 무죄건 다른 검사 직무유기입니다. 또 2심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검사의 좀 안이한 생각이었다면은 2심에는 그 결정적인 증거라든가 빼박, 증인, 증거물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또 열심히 찾을 겁니다. 분명히 국힘당 물 먹이려고 곽상도를 무혐의로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상숙님,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칼럼을 제가 갖고 온 게 기념비적인 50억 무죄 판결. 오늘 중앙 칼럼입니다. 최민우의 시시각각, 정치부장을 하고 있는 최민우의 시시각각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내용이 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칼럼을 갖고 온 것이죠. 이 내용이 맞다라는 게 아니라 아주 논쟁적인 또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른 그런 내용이 있을수록 제가 더 칼럼을 선택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칼럼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른바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이라고 그러죠.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 특히 공직자를 옥죄곤 했다. 밥 한 끼 먹을 때도 장례식에 갈 때도 명절 선물도 눈치를 봐야 했다. 특히 100만 원 이상 금품이면 직무 관련이나 대가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했다.
대한민국이 경찰 국가냐는 반발에도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대의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하지만 법이 아무리 냉혹해도 세상엔 온기를 심으려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다. 예, 이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의 이준철 부장판사라고 아주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법이 아무리 냉혹해도 세상에는 온기를 심으려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그것이다. 예,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는 화천대유에서 5년 10개월을 근무했다. 퇴직 당시 연봉이 여기 나오네요. 4천만 원의 대리였다. 이런 근속 연수면 통상 2,2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지만 대한민국 그 중소기업의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병채 씨는 그보다도 200배가 넘는 무려 50억 원을 받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곽상도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질 즈음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위원이었다. 직무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였다. 정영학 녹취록엔 김만배 씨가 병채 아버지가 돈을 달라고 그래. 병채를 통해서 라거나 병채가 아버지에게 주기로 한 돈을 달라고 해서 아유 머리가 되게 아파 라고 말하는 대목도 나온다. 이 정도면 누구나 병채 씨 퇴직금 50억 원이 아버지 곽상도를 보고 준 뇌물이라고 여기겠지만 법리에 투철한 재판부는 여기에 흔들리지 않았다. 병채 씨가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다는 논거가 결정적이었다. 네, 같이 산 게 아니고 이 곽병채는 결혼을 해서 독립해서 산 거기 때문에 이른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다.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조민의 딸, 조국의 딸, 예, 조민하고는 다르게 본 겁니다. 조국의 딸 조민은 아직 결혼을 안 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독립적인 생계가 아니라 같이 엄마 아버지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장학금을 조국의 뇌물죄로 주는 그런 게 성립이 가능했는데 이 곽병채는 결혼해서 따로 나가서 사는 거기 때문에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죠. 네, 네 말씀 중에 우리 경아님, 경아 스페너님이 또 보내셨네요. 김 박사, 아시아투데이 PD님과 스태프분들 함께 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경아 스페너님이 또 보내주셨네요. 예, 경아 스페너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스페너님 하시느냐고 또 이 경황도 없을 텐데 또 이렇게 격려의 또 함성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여러모로 기념비적이다. 대중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용기의 소산이요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다. 그 첫 번째가 앞에서 말한 김영란법으로 위축된 사회 전반에 활력을 주겠다는 취지다. 예,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정색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약간 이렇게 툭 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그 첫 번째가 앞에서 말한 김영란법으로 위축된 사회 전반에 활력을 주겠다는 취지다. 두 번째는 획기적인 저출산 타겟책이다. 이만한 자식 찬스가 어디에 있나? 이제 나는 100만 원을 받아도 감옥행이지만 내 자식은 남에게 50억 원을 받든 100억 원을 받든 문제가 안 된다. 상속세도 없다. 단 결혼하거나 따로 살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아니면 조민 씨처럼 장학금 600만 원을 받아도 유죄가 된다. 여기에 제가 설명한 게 다 녹아 있죠. 네, 이렇게 지금 정식으로 그 재판이 잘된 재판이 아니라 이렇게 툭 치면서 약간 비아냥으로 해야 되나요? 비꼬은다고 하나요? 네, 뭔가 우회적으로 지적을 하는 그렇다고 설명을 해야 되겠군요. 세 번째가 가장 의미가 있다. 탈근대화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유교적 폐습이 잔존해 자식이 부모를 섬기거나 부모가 자식을 챙겨야 한다는 의무감이 팽배하다. 그래서 아들 돈이 곧 아버지 돈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결혼에 독립하면 부자지간이라도 사실상 타인이라는 이번 판결로 구시대적 가족문화도 변화의 계기가 마련됐다. 네, 아주 우회적으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아쉬운 점은 이런 역사적인 판결이 다소 늦게 나왔다는 점이다. 조금만 빨랐어도 한국 현대사의 불행을 막을 수가 있었다. 대표적인 이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조카 사이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640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결혼한 자식이 남인데 조카 사이라면 생판 모르는 사이 아닌가. 결혼한 자식도 남인데 조카 사이라면 생판 모르는 사이가 아닌가. 예. 그래서 칼럼의 앞부분을 더 이렇게 보완을 시켰죠. 더 억울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본인 자식이 아니라 측근 최서원이 자식, 즉 정유라가 그것도 말이 아니라 말 관리비를 대기업에서 후원받았다고 구속이 됐다. 이때 등장한 논리가 그 유명한 경제 공동체와 묵시적인 청탁이다. 50억 원 무죄 판결이 일찍이 판례로 자리 잡았다면 전직 대통령 자살이나 현직 대통령 탄핵과 같은 시대적인 아픔을 피했을지도 모른다. 예, 곽상도의 아들에게 50억 준 게 이번처럼 무죄 판결이 일찌감치 나왔다면은 예,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공동체 묵시적 청탁,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판결에 등장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예, 생뚱맞은 건 바로 민주당이다. 50억 원 무죄 판결을 맹 비난하고 있다. 이런 판결 기조가 흔들리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이나 성남 FC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텐데 말이다. 게다가 50억 무죄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 1심도 함께 맡고 있다. 호사가들 사이에는 50억 무죄는 이재명 무죄를 위한 밑밥 깔기라는 소리도 있지만 이는 시대를 앞서간 재판부의 안목을 모욕하는 언사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되며 억울한 정치 지도자를 막으려는 사법부의 고뇌를 외면할 것인가. 민주당은 자중자애한다. 예,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아주 시대를 앞서간 그런 그 판결이라고 좀 띄워주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 예, 너무나 엉성한 논리, 이게 좀 진작에 나오면은 박근혜 대통령 같이 억울한 경제 공동체라든가 묵시적인 청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 영호의 몸으로 이끌어간 예, 그런 아주 기괴한 그런 판결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 이번 판결에 대한 예, 우회적인 그런 뭡니까 지적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군요. 차마 박통 얘기만 할 수 없어서 노 대통령 얘기도 끼워 넣는 건가요? 네. 그렇군요. 꼬정감님은 전쟁 영웅이십니다. 보훈청이 보훈부로 승격됐으니 앞으로 좋은 나라에 올 것입니다. 우리 최재용님. 네. 윤미향도 100번 잘못된 거 다시 재수사해서 올바른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범죄자들은 분명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 박경련님. 예, 네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